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6. 암과 비타민C. 역사적으로 볼 때 암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다. 필자가 의대에 재학하던 70년대 말에는 그야말로 암에 걸리면 곧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암을 치명적 질환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근자에는 암 환자가 전에 비해 훨씬 많아 보인다. 주위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이 질환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현장을 너무나 자주 목격한다. 그러면 과연 암 환자는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일까?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시각이다. 즉 과거에 비해 암 진단의 도구들이 현저하게 발달되었으며 사회에 두루 퍼진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때문에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인 증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과거에는 암이 거의 불치에 가까운 치명적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한 번쯤 싸워볼 만한 질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의술의 발달로 암의 완치라는 축복을 향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거나 연구하는 분들의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50년간 암 치료에는 눈에 띄는 발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투여한 연구비나 노력에 비해 그 발전 속도가 늦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요즘에 암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조기 발견의 경우가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기 발견의 경우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 거의 대부분 산다. 암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위의 현상은 사실이라 믿어진다. 그 이야기는 암 치료술이 발달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현재에도 말기 암의 치료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실제 암 치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단 수술이 불가능해 화학적 항암 치료에 들어간다면 거의 대개의 경우 그 치료의 목적이 생명 연장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곤 한다. 그렇다. 말기 암의 경우 21세기를 맞고 있는 초현대 시대에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지난 50년간 암 치료에 별 전진이 없었다는 것이 일부에서 자조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조기 발견을 놓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화학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 부류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1세대 항암제라 일컫는 독성이 매우 강한 항암 치료는 대개 암세포가 급속하게 증식한다는 성격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약제들을 의미한다. 이 치료법은 암세포를 가장 잘 죽이지만 동시에 정상세포 중에 끊임없이 증식하는 성격을 갖는 골수세포나 상피세포, 피부세포, 장상피세포 등도 무차별하게 죽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문제이다. 분자 생물학의 발달에 따라 암세포에 대한 분자 수준에서의 특성 연구는 이 시대 항암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시대의 항암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화를 위해 거치는 중요한 화학적 과정을 주도하는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더 이상 암세포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법으로 1세대 항암제가 보였던 치명적인 부작용을 현격하게 줄였고 그 효과도 경우에 따라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치료가 반복되면서 반드시 내성이 생기게 된다는 점과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시대의 항암제는 다른 말로 표적 항암제라고도 한다. 아직 그 효능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꿈의 3세대 항암제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므로 가장 특이적으로 안전하게 암세포만 죽일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 면역 항암제라 할 수 있다.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암 백신이나 수지상
세포 등을 이용한 항암 면역 증강 치료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직 지극히 초보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말기에 해당하거나 전이가 된 경우 일단 1세대 항암제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시도를 하고 반응을 보아가면서 표적 항암제인 제2세대 항암제를 쓰는 것이 최근의 임상 현실이다. 요약하자면 분명 암 치료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말기에 가까운 진행성 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하겠다. 그러면 비타민 C와 암 치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꽤 오래전부터 비타민 C 자체가 항암 기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어 왔다. 특히 1970년대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거대 용량의 비타민 C를 주장한 이후 카메룬 등의 꽤 많은 임상 의사들이 이에 호응하여 암 환자들에게 거대 용량의 비타민 C를 사용하게 하여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모두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소재하는 메이오 클리닉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부정적 임상실험 결과는 그 실험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의학 권위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에 실림으로써 이후 의료인들이 비타민 C 효능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보도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내용인즉 거대 용량 가로 10g의 비타민 C를 암 환자에게 경구 복용시켰을 때 전혀 치료 효능이 없었다는 결과를 완벽한 임상실험 가로 무작위 표본 추출 위약 사용 양맹법 적용을 통해서 효과 없음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상기 잡지에 실리게 되어 지금도 금과 옥조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비타민 C의 경구 복용은 아무리 양을 늘려도 일정한 혈중 농도를 넘을 수 없고 그 농도에서는 절대 암세포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임상 의사들이 실험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 결과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폴린과 카메룬 등이 경구 복용이 아닌 정맥 주사를 통해서 비타민 C의 혈중 농도를 메이오 클리닉의 임상 의사들이 사용한 경구 복용의 10배 이상, 즉 혈중 농도 1mg 이상의 농도에서만 암세포가 치료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타민 C의 정맥 주사에 의한 부작용을 염려하여 혈중 농도에 한계가 있는 경구 복용으로만 실행한 시험의 오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필자는 비타민 C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쟁에 대한 답을 부분적으로라도 얻기 위해 참으로 오랜 기간 많은 실험을 하였고 급기야 1mg 이하의 농도에서 갖는 비타민 C의 항암 효과와 1mg 이상의 항암 효과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 권위 있는 세계적 잡지에 게재하기에 이르러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실험에 의하면 1mg 이하의 비타민 C는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암세포들이 인체의 면역 기전을 무력화시키는 면역 회피 기전을 파괴함으로 암 예방이나 암 전이를 일부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발표하였다. 이 경우는 거대 용량의 비타민 C를 경구 복용하였을 때 기대되는 비타민 C의 효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맥 주사로 실현이 가능한 1mg 이상의 농도에서는 비타민 C가 직접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음을 밝혔다. 그 기전도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너무 흥미롭게 비타민 C가 전형적인 효능인 황산화제로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산화 촉진제의 역할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에 세계적 비타민 C의 연구가인 마크 레빈 등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지어 그 구체적인 기전의 일부를 확실하게 밝혀서 보고한 바 있다. 그 밖에 비타민C가 철분의 대사를 방해하므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음을 우리 실험실에서 90년 중반에 보고하였는데 최근에 미국의 큰 병원에서 악성 종양, 교모세포종과 비소세포종, 폐암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통해서 거대 용량을 투여했을 때 철분 대사에 문제가 생겨 암세포가 사멸됨을 기초실험에서부터 임상실험까지 곁들여 시행한 후 세계 최고의 암 전문지에 기고한 바 있다. 이 실험은 그동안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공론화하지 못했던 미국 임상의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는 더 이상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명실상부하게 항암치료제의 하나로 비타민C가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명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항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비타민C가 모든 암에 효과가 있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필자의 연구실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아서 최고의 암 전문 잡지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바로 유방암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유방암에는 여러 종류의 암세포주가 존재하는데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반응시켰을 때 잘 죽는 암세포주가 있는가 하면 잘 죽지 않는 암세포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때 두 암세포주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한 세포주는 SVCT2라는 비타민C 수용체 단백질을 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하고 있고 다른 한 세포주는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발현하고 있는 세포주는 비타민C 치료에 좋은 반응을 했고 SVCT2를 발현하지 않는 암세포주는 비타민C 치료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연구실은 각각의 암세포주로 면역 결핍 생쥐에게 암을 발생시킨 후 복강을 통해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하여 치료 결과를 관찰하는 동물 생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암세포주를 이용한 시험관 내에 실험 결과와 정확하게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어 향후 유방암의 치료에 비타민C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인상적 단서를 제공한 바 있다. 결론은 결코 비타민C가 항암 치료의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효능이 있음이 도처에서 밝혀져 그 가치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기에 암 환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특이할 것은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거의 주목할 만한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암 환자의 전신 상태를 호전시키기 때문에 특히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부가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암 치료 전문가들에게는 기존의 1세대 혹은 2세대 항암제와 비타민C로 암 환자들을 병합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권해본다. 아울러 평상시에 복용하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는 암이 발병하는 것을 부분적이나마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일단 암 환자라면 기존의 항암 치료에 비타민C 정맥주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해드린다. 7. 간과 비타민C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의 양입니다.